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미국 연준의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완화되면서 오늘도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나 양시장 오름세로 출발한 뒤에 현재 구간 오름폭이 점점 더 가파라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가 넘는 강세가 포착이 되면서 장중에는 2,460선을 터치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8거래일 만에 다시금 21선을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상승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기 때문에 체감 지수는 조금 낮을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년 만에 800선을 회복한 뒤에 오늘도 탄력적입니다. 1.4%가량의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814포인트 선 현재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모두 다 탄력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곤 있습니다만 수급 주체는 조금 다릅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1,600억 원 그리고 3,800억 원가량의 매수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아랫단으로 내려가면서 외국인이 현재 구간 선물 시장에서 3,500계약 넘게 담아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장부터 개인의 매수세만 홀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무려 9거래일 연속 팔자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데 제조업과 전기, 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모두 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탄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소식이 들려오면서인데요. GM과 합작 공장의 설립이 가시화됐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강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가장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줍니다. 현재 구간 오름세가 더 커지면서 48,000원가량 상승한 77만 8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수화학과 나라 M&D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가격 제약포까지 터치를 했던 종목입니다.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 전거래일 상한가로 마감했었죠. 오늘 22% 급등세가 연출된 뒤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현재 구간은 16%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탄력이 좋은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들 역시나 오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대지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무려 16%대. 지금 소외를 받았던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자회사가 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술주와 성장주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까지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빅테크 기업 LG전자까지 강력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이라는 절기인데요.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는 계좌 역시나 주식 빅리그와 함께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 주식와이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리그 핫 이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늘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슈들 과연 어떤 이슈일까요?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불황형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레트로 감성이 유행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키링이 새 가방을 사는 대신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백화점에서는 불황형 소비의 대표 현상인 소비 양극화의 단면으로 고급 니치 향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미적인 만족감을 주는 작은 사치에는 오히려 과감히 지갑을 여는 소비 양극화 현상은 대표적인 불황형 소비의 패턴인데요. 그렇다면 불황형 소비의 수혜주는 무엇일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물가가 너무 오르면서 이제는 작은 사치의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가방값이 진짜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소비자들의 지갑이 향수나 립스틱 이런 걸로 조금 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이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 이제 불황이 있으면은 여자들의 립스틱의 소비가 늘어나고 치마가 짧아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걸 연구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 하락기에 립스틱의 소비가 느는 건 진짜랍니다. 정말요? 데이터상 네. 진짜랍니다. 왜냐면은 비싼 색조 화장품을 못 사니까 립스틱으로 커버를 하는 거예요. 립스틱이 생각보다 싼가 보죠? 제가 립스틱을 직접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저렴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고 네. 통상은 미니 스커트가 짧아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주가에 대입을 해보면은 네. 오히려 장이 좋을 때 미니 스커트가 짧아진답니다. 정말요? 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서 주가랑 미니 스커트의 길이를 대입을 해보니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을 내린 이제 그 박사님께서는 그렇게 써놨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대부분 이제 스타킹이 나일론이죠. 나일론이죠. 나일론이요. 네. 나일론 아닌가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스타킹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저는 이제 대학 NT 때 얼굴에 써본 것 빼고는 써본 적이 없는데 네. 옛날에는 이렇게 실크로 만든 스타킹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 오히려 치마 길이가 짧아지고 실크 스타킹을 신는 게 하나의 문화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논문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런 것처럼 최근에 이제 불황형 소비라고 해서 몇 년 전에도 한때 바람이 불었어요. 소확행, 자그맣지만 네.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이제 키링이라든지 또 뭐 휴대폰 부품 같은 거라든지 또 때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적인 향수들 이런 것들로 소비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우려되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는 되게 제가 생각해도 불황이에요. 너무 물가는 고물가죠. 거기다가 지금 고용은 안 좋은 상태죠. 금리는 계속 올라가죠. 또 전세라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이제 주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전세값 대출했던 그 금리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맞아요. 서민들의 이제 생활이 팍팍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에 나오는 이제 중국 PMI 지표라든지 또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면은 과연 너무 좋아요. 불황인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나라만 불황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불황 관련주들도 조금 지켜보자. 왜 그러냐면 지금 저는 걱정하는 게 저는 올해 3천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이 잘 갈 거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잘 갈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같이 연동해서 갈 텐데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 내부의 GDP가 떨어지고 또 지금 12개월 연속 무역 적자거든요. 나중 되면은 외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번지 점프대 세워놓고 번지 점프대에서 뛰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 전에 미리 불황 관련주들도 우리가 상시선에서 알아보자라는 측면에서 이 뉴스를 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불황 관련주들을 천천히 눈여겨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조시와이프님께서는 주변에 지금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좀 계신가요? 전 많아요. 힘들다고 하긴 네. 하지만 네. 지난번에 저희가 명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명품은 꼭 하나 이상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지난번에 이영재 전문가님이 오히려 명품이 요즘에 많이 흔해진 게 그 문제 아닌가 이런 얘기를 꼬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요즘에 이제 MZ 세대들이 이렇게 명품을 소비를 한 게 어차피 집을 못 사잖아요. 네, 집을 못 사니까 약간 대체성. 집 대신 가방. 네, 대체성 소비가 네. 확실하니까. 그리고 요새는 명품백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재테크 수단으로 또 많이 곽광을 받고 있기도 하고 네. 중고도 또 잘 팔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품을 대체성으로 이제 소비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고 또 특히나 이제 스몰 럭셔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명품백이 너무 비싸니까 좀 그에 대체되는 또 그런 이제 비싼 그런 사치제 물건들 그런 물건들이 요즘에 좀 소비성으로 늘고 있는데 사실 제일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면 요즘에 지금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이후에는 이렇게 불황형 소비가 계속 좀 연달아서 연쇄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40년도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5,100만 명 정도 이상 되는데 5천만 명 이하로 이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집값이 굉장히 지금 좀 비싸기도 하고 고물가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불황형 소비가 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3대 멍청 비용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어떤 비용이죠? 첫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욱해서 소비하는 이제 시발 네. 비용 있고요. 네. 두 번째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네. 너무나 부주의해서 네. 쓰게 되는 돌발적으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그런 비용이 이제 멍청 네. 비용. 그리고 세 번째 비용이 이제 외롭고 쓸쓸해서 쓰는 이제 비용이 이제 쓸쓸 비용인데 요새는 또 거기에다가 저출산도 문제지만 비혼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쓸쓸 비용, 외롭고 쓸쓸하다 보니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네. 불황형 소비 중 하나가 펫
그쪽 산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반려 문화가 많이 발전됐다라고 하지만 이 실질적인 게 지금 저출산과 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MZ 세대들의 비혼주의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생겨나는 그런 이제 비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이영지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는 이 불황형 소비 관련주 대체 뭔가 뭐가 있을까 궁금하지만 네. 오히려 저는 여기서 생각을 확장했을 때 네. 반려동물 산업 쪽까지도 오. 그쪽 섹터 중 하나로 네. 편입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3대 비용 중에 주식 와이프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 중에 잊어서 잘 사는 거, 저는 휴대전화 충전기 선 진짜 많이 사거든요. 그 관련주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영지 전문가님께서 그런 관련주 어떤 종목 좀 갖고 오셨을까요? 첫 번째 관련주 바로 그 관련주인데요. 좋네요. 휴대폰 네. 부품하고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UIL이라는 어. 종목입니다. 네. 이사 같은 경우는 휴대폰 부품이기 때문에 이제 고열을 견딜 수 있는 필름들도 만들고 있고 키 버튼들도 만들고 있고 하지만 액세서리를 할 수 있는 휴대폰 이제 무선 충전기라든지 네. 또 휴대폰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 또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라든지 또 요즘은 이제 저도 갖고 있는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바로 인쇄를 할 수 있는 스몰 요만하게 생긴 이제 인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조그만 비용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차트가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 측면도 있고 거래량도 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갈 수 있는 영역인데,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나오려면은 4,500원대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 다음에 단기 매매 영역에서는 가능하겠지만 큰 비중을 실을 종목은 아니다. 4,500원 손절가를 잡고 짧은 매매, 단기 매매로는 지금도 좀 유효한 구간에 있는 게 UIL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제가 이 종목 사실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리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리드코프입니다. 우리나라에 금융이 있습니다. 1금융이 은행권이고요. 2금융이 저축은행이고 3금융을 통상 보험이 하는 금융을 3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4금융이 있습니다. 리드코프, 러시앤캐시, 사나원이 뭐 이런 쪽 완전히 사채 시장에 있는 그런 쪽을 4금융권이라고 합니다. 올해 과거에 이제 레고랜드발 사태가 일어났을 때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이런 회사들에서 이제 유동성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돈을 빌려와서 또 빌려주는 거거든요. 해외에서 빌려오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돈을 만들어서 빌려와서 고금리로 다시 빌려주는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잠깐 대출을 멈추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돈을 빌려오기 힘들었고, 또 정부의 이제 이런 회사 쪽에서 이제 유동성을 구제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연 최고 금리가 법정 상한선이 있습니다. 법정 상한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니요. 17? 20%입니다. 어. 많이 내려간 겁니다.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30몇 프로일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 20%인데 이걸 한 27.8%인가까지 유동성 있게 금리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자라는 이제 그 안건도 제시를 했는데 정부 쪽에서는 일단 대답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요즘같이 경기가 좀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대출을 많이 받게 됩니다. 1금융권에 계시다가 밀리면 2금융권을 하고 2금융권에서 밀리면은 3금융을 뛰고 4금융을 바로 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드코프라는 회사도 나중에 충분히 경기 불황 때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 회사가 이제 금융만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이제 휴게소도 하고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도 하고 있고 주 매출 자체는 유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제일 매출이 크고 이익은 실제로는 금융업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현재 7,000원대 정도에서는 바닥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7,000원 정도, 현재 7,400원인데 7,000원 정도 내려와서 쌍바닥을 찍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리드코프라는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여러분 돈 빌리셨으면 어떡합니까? 돈 갚으셔야죠. 안 갚으면은 큰 형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는 뭐 땅 파서 장사하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 신용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려 신용 정보를 제가 실제로 써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돈을 못 받아서 쓴 적이 있었는데, 제 돈이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제가 있던 회사에서 돈을 못 받았는데 사장님이 자꾸 저보고 가서 돈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돈을 받을 수가 없다. 생긴 건 이렇게 덩치가 크지만 나는 누가 이제 때리기만 하면 무조건 들어 눕고 경찰을 부르는 사람이고 풀보다 빠르게 눕는다. 그렇기 때문에
외주 주겠다, 사람 부르겠다.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 기억은 그 당시에 재무팀장님하고 사장님을 속이고 외부 하청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고려 신용정보를 생각하시면 못 받는 돈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써본 결과는 못 받는 돈을 받아주진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채권을 놓고 못 받을 것 같으면 이쪽에서도 별로 신경 안 써요. 받을 것 같은 돈을 내가 전화를 여러 번 해야 되는 걸 이쪽에서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 정도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수수료만 날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정말 받기 힘든 돈을 여기 맡긴다고 받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앞으로 채권이나 NPL 같은 것들 부실 채권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게 이런 쪽으로 넘어가서 이런 쪽에 실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측면들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화면 보시면은 이 정도 자리도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검은색 라인 481선 장기 이평선을 계속 타고 꾸준히 우상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추세를 중장기 추세가 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구간도 장기 이평선 481선을 찍고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접근하신다면은 크게 무리 있는 종목은 아니다. 다만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중은 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출 관련 종목 그리고 채권 추심주까지 불안 관련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전문가님들과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릴게요. 나는 주식 와이프와 함께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또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셔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으로 주와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문자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제조업체 LNF가 중국 업체와 손을 잡고 국내에서 리튬 공장을 건설합니다. LNF 측은 한국에 공장을 짓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빠르면 올해 상반기 내로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로 인해 오늘 리튬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LNF가 리튬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리튬 관련주도 오늘 탄력은 좋은데요. 또 반대로 LNF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식와이프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LNF는 제가 이제 특징주들 봐드릴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네.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미 신고가로 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좀 숨고르기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LNF 쪽에서는 좋은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와 같이 함께 3조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최근에 맺기도 했었고요. 또 특히나 이 리튬 관련해서도 국내에 이제 공장 건립한다는 소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국내 쪽에 리튬 공장 설립한다는 게 미국의 IRA 때문이죠. 이 IRA 쪽에서 IRA 그 내용 자체가 그 전기차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은 이 기업들이 북미 지역이나 내지는 미국 FTA 체결국에서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해야 된다. 이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우회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국에 좀 기술력이 있는 신호 리튬 머티리얼즈와 같이 함께 합작으로 해서 공장을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데다가 이 2차 전지 종목들 보면은 지금 또 세부 섹터들 굉장히 많거든요. 리튬부터 시작해서 이 리튬을 이제 추출하고 공정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그런 기업들까지 그래서 주셈이 계속해서 이 시장을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관련 이슈들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슈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뭐 LNF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뭐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도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들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또 관련 낙수 효과 받고 있는 중소형 종목들 움직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형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려면은 그만큼의 수급과 그 거래 대금이 받쳐줘야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주가가 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좀 부담이 좀 기관 쪽에서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급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중소형주 위주로 좀 급등세가 좀 빠르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지금 시장에서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요한 이슈들은 좀 시장에서 큰 틀로서 이해를 하면서 좀 이렇게 중소형주 중에서 좀 빨리 갈 수 있는 종목들도 같이 좀 공략해 나가면은 지금 시장에서 주로서 종목 수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주쌤 관심주 역시도 계속 이와 비슷한 종목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관심주로 제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은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앞으로 주쌤이 많이 발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이슈를 내놓고 있고 낙수 효과로 인해 중소형 단까지 상승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2차 전지 이슈가 좀 지속적으로 갈 것이라고 보는지 또 일각에서는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거다.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야기들도 있죠. 근데 네. 이제 글쎄요. 어떤 사이클이 특히 이제 옛날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는 한번 움직이면 1년 반, 2년씩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섹터 자체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실질이 있는 실질이 있는 하나의 섹터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올라온 건 있어요. 최근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라든지 이런 애들은 지금 신고가를 찍고 과하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때 되면 조정을 한번 주겠죠. 조정은 줄 텐데 전체적인 큰 중장기 추세는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연차보다 전기차가 훨씬 더 적은 상황입니다. 아직도 내연차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전기차로 바뀌어가면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아지고 실적으로 쌓이는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하나 부담스러운 거는 중국이 빠르게 따라붙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에서 초격차가 필요하고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2차 전지에 정부의 관심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게 예전에 디스플레이 쪽도 그랬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기술이 좋았는데 중국에서 저가 공세를 하면서 이 뒤집혔던 경우들이 있었고 특히 그 당시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 매수하셨던 분들은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가 잘해서 또 정부에서 지원을 받쳐준다면은 초격차를 낼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중장기적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다만 섹터가 그렇지만은 종목이 먼저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아직 못 올라간 종목 중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 좋은 종목도 하여튼 많이 있다는 측면들 간 종목보다는 못 간 종목들 순환매를 기대하면서 찾아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전문가님 모두 다 2차 전지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종목 선별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주식와이프님께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 어떠한 종목을 조금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일단은 이슈 종목이 LNF였기 때문에 네. LNF 이제 기술적인 구간들도 같이 함께 봐드리면서 최근에 어떤 내용들이 또 있는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지금 벌써 2위 기업이기도 하죠. 2021년도부터 해서 이 LNF가 좀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NCMA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부각이 됐던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LNF의 또 최대 주주가 세로닉스죠. 세로닉스의 대표가 지금 LNF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같이 함께 좀 보자면요. 2021년도까지만 해도 사실 그렇게 실적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 못했던 상황이죠. 영업이익이 한 400억대에다가 당기순이익 적자가 좀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매출액이 좀 비약적으로 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지금 현재 2천억대 정도 유지 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 시장이 개화된 게 지금 2020년부터 개화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세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NF
LNF 지금 현재 주가가 또 고점이라고 하면 고점일 수 있겠지만 이 주식의 그 머리 꼭대기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2차 전지 산업은 좀 계속적으로 지금 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반도체주와 이제 비슷하다라고 보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트렌디한 그런 업종들을 보려면은 시가총액의 지금 상위에 위치한 업종이 어떤 이제 업종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이긴 하지만 지금 이 코스피 2위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기존에는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였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고 나서 시가총액 2위에 안착해 버렸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트렌드가 2차 전지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LNF의 주가 지금이 사실 고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속적인 우상향 추세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NF 사실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쌤이 얘기하는 2차 전지 내지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 쪽으로 좀 눈을 돌리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LNF의 최대 주주인 세로닉스 주가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세로닉스도 LNF가 아무래도 주가가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받는 그런 업종 섹터다 보니까 최대 주주인 세로닉스 역시도 계속해서 좀 부각을 받으면서 2021년도 그리고 지난해에는 시장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종목 하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관련주 다시 이제 달릴 때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흐름 봤을 때 다시 이전 구간의 매물대 부근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그 세로닉스와 LNF 둘 중에서 이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할까 한다면은 저는 세로닉스보다는 LNF를 차라리 공략하는 게 낫다라고 보는 견해고요. 또 LNF의 지금 낙수 효과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탑머티리얼 함께 봐드리고 싶은데요. 탑머티리얼은 주쌤이 주식 빅리그에서 출전 종목으로 가지고 왔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이 탑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리튬 관련된 이제 이슈들 제가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최근에 그 제가 말씀드린 리튬 그 조각권과 관련된 이슈보다는 이 탑머티리얼즈의 임원진이 과거에 이제 LNF에서 있었던 그런 이제 임직원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탑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2차 전지 솔루션 업체이기도 하고 이 공모 자금을 시설 투자 자금으로 이제 사용할 계획을 밝혔었는데 초창기에 상장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좀 부각을 받다가 낙폭과대 구간을 그렸었던 종목이었습니다. 2월 달에 거래량 조금씩 이제 붙어주는 모습 보면서 주쌤이 관심 가져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구간에서 상승세 나오면서 목표가까지 도달한 모습이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시점에서 42,000원대 구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지금 영망치 캔들로 마감이 된다면 단기 상승세에 추가적으로 이어져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탑머티리얼즈 AS 브리핑까지 해서 오늘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탑머티리얼까지 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방송 중에 하는 이야기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다뤄봤던 두 가지 이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본격적인 수익률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각각 세 가지의 출전 후보 종목에 대해서 들어보고요. 출전 종목까지 선정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죠.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고요. 나는 주식 와이프와 함께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샵 3772번 문자 번호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나는 문자를 하는 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화면에 QR코드 켜드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켜셔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들과 함께 출전 후보 종목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첨보라는 종목입니다. 2000지를 네. 계속 말씀하셔서 저도 2000지 사실 관심이 계속 있는 종목이고 섹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LNF를 손대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 추세는 아직도 더 갈 수 있습니다. 눌림목 이후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박스권을 그려준 다음에 갈 수도 있겠지만은 막상 손을 대기에는 손이 잘 안 나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첨보는 국내 LFP 배터리 관련 대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나온 레포트에 따르면은 올해 이제 테슬라가 LFP 3원계 모듈을 활용하되 원가를 낮출 수 있는 LFP에 더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최대 수혜주로 첨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첨보 같은 경우는 F전해질이나 F전해질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P전해질 같은 경우는 독점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LFP 확대로 인한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올해부터는 원재료를 조금 더 저렴한 원재료를 사용해서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30% 정도의 원가 하락을 이끌어내서 중국과 가격 경쟁력 싸움에서 이겨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2차원이 정말 좋은 섹터고 앞으로도 전도 유명한데 문제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이길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거든요. 근데 첨보에서 그걸 미리 먼저 선반영을 해서 원재료부터 낮추고 LFP 쪽을 손대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2000지 종목 워낙에 힘이 좋았습니다.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눌림목을 주는 종목들을 들어가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고 역회된 숄더 자리 나오고 다시 장기 평대를 돌파해서 한번 장대 한번 나왔다가 오늘 조정을 조금 주고 있는데 눌림목을 주는 한 25만 원대 정도면 충분히 들어가 볼 만한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첨보라는 종목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첨보 들어봤고요. 이에 대응하는 주식 와이프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원래 오전장에 관심 종목으로 픽해놨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목표가 부근까지 아, 정말요? 네, 네. 달성 중이어서 일단 종목에 대한 브리핑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해성 DS라는 종목을 오늘 좀 픽을 해보려고 했고 사실 출전 종목으로 제가 가지고 오려고 했었던 종목인데 지금 보니까 최고가 구간이 지금 49,7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제가 목표가로 원래 5만 원 제시해서 원고를 보내드렸었는데 그만큼 좋은 종목이라는 거죠. 제가 해성 DS를 좀 주의 있게 봤었던 이유는 반도체 패키징에 필요한 부품이자 구조 재료인 리드 프레임과 패키지판을 제조하는 이제 업체라서 그 K 반도체 칩스 법안에 대한 수혜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주쌤이 방송에서 이제 틈틈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시장이 2차 전지 섹터로 이래서 한번 상승세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바통 터치를 이어받는 거는 기술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성 DS 관련 수혜에 입지 않을까라고 봤었고 사실 이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용 반도체에도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제 부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쪽도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서 이 종목을 제가 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원래 5만 원으로 봤었던 이유는 주봉상 지금 구간으로 봤을 때
주선 구간대까지는 1차 매물대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1차 매물대 돌파하면 이제 그 다음 구간 또 상향해서 도와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구간에서는 일단은 제가 봤었던 단기 목표가 구간까지는 올라온 상황이고요. 아마 눌림목도 줄 것 같은데 눌림목 주면은 제 차 나중에 또 다시 주식 빅리그에 제가 들고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5만 원 구간대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주쌤이 바라보고 있는 최종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만 7천 원대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관심 있게 보시고 눌림목이 나오면은 그때 공략하셔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관심 정도는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성 DS가 아쉽게도 지금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출전 종목에서 좀 제외가 됐다라고 언급을 해주시면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성원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실적 정말 좋은 종목인데 시장에서 그렇게 곽강을 못 받고 있다가 최근에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흐름이라서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담아놓으면 한 번 정도 시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뭐 에코프로 HN 같은 종목에서 상한가 들어갔는데 사실 이제 입이 근질근질 거려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주식하시는 분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 미리 매집을 해서 지금 상한가를 먹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미리미리 눌림목에서 모아놓은 종목들이 나중에 슈팅이 나오면서 수익을 크게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원사업도 그런 계열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같은 경우도 일단은 2019년에 593억이었던 실적 2020년에 680억 그리고 21년에 1057억 올해는 4분기까지 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75% 정도의 영업이익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폴리머 안정제라는 게 플라스틱이 있으면은 플라스틱을 그냥 이렇게 형판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이걸 안정시키는 안정제를 넣어서 플라스틱을 성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폴리머 안정제라든지 연료 첨가제들을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불스 원샷이나 여러 가지를 쓰실 수도 있는데 엔진 오일이나 이런 거에 넣을 때 들어가는 연료용 첨가제들도 만들고 있고 그 외에 각종 코팅제나 거기에 들어가는 안정제들을 만들고 있는 화학 제품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은 정말 양호한 회사입니다. 꾸준하게 영업이 거의 연에 2배 가까이씩 올라가는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래도 저점을 올리는 흐름들을 벌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모아가신다면 충분히 뭐 2만 원대 중반 후반까지도 정고점까지도 열려있는 종목 송원산업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원산업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주식와이프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상하프론테크라는 종목을 네.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이슈도 받을 수 있고 전기차 이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전기차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 막 부각이 되기 시작했지만 수소 산업도 계속해서 지금 뒤따라오는 성장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종목들을 보니까 수소 관련 종목들이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이슈가 좀 같이 있으면 좋을 텐데 싶을 만한 종목을 찾고 하다 보니까 오늘 상하프로테크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상하프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핵심 소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기도 하지만요. 최근에 전기차 쪽으로 이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미국의 공장에다가 지금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캡 어세이라는 그런 장비를 지금 공급하기 위해서 미국 현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공장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협력사가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 SDI 역시도 지금 GM과 전기차 배터리 합작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하프로테크가 또 관계사로서 같이 좀 낙수 효과를 받을 만한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앞서서 최근에 LNF,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관련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낙수 효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부합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 역시도 상하프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아직 1,000억 원대이지만 추후 이렇게 지금 수소 산업이라든지 전기차 이런 소재 쪽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매출액이 비약적으로 느는 시점에서는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슈들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2020
2020년도에도 최저가 7,400원대에서 78,000원대까지도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전고점 구간 오늘 돌파해주면서 매물 소화하는 움직임이 좀 나왔거든요. 오늘 갭 상승에서 음봉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음봉은 매물 소화 과정에서 나오는 건전한 음봉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떨어지는 음봉이 아니라 올라가기 위한 매물 소화 과정에 있는 그런 음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오늘 구간에서 눌리면서 매수 구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하프론테크 두 번째 종목으로 선정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하프론테크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전문가님께서 각각 한 종목씩을 남겨두고 계신데 이영재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안 회사입니다. 내가 우리가 간편 인증을 하거나 아니면 안면 인식 인증 같은 걸 해서 또 핸드폰 인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안을 제공하는 회사고 주로 이제 B2B 형태로 회사 대 회사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메타버스 AI 아바타의 보안 인증 체계에 특허를 최초로 취득했다는 이야기를 지난달 27일에 뉴스가 나왔던 바도 있습니다. 최근에 메타버스와 특히 AI 섹터들이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흐름들 메타버스 쪽으로도 계속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거기다가 정부에서도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련 수혜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화면 한번 보시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즘 같은 장세 좋은 종목들, 실적 좋은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2019년에 영업이익 18억을 찍었었는데 2020년에 131억, 21년에 177억, 올해까지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가까운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연에 50% 이상씩은 영업이익 상승을 해주고 있는 회사고 매출액이 상승하는 것보다 영업이익 상승률이 빠르다는 얘기는 영업이익률이 그만큼 계속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이다.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좋은데 실적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측면들 그리고 최근에 많이 하락했다가 메타버스 섹터들 그리고 AI 섹터들이 올라오면서 이 종목도 보안 관련주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에 인증하는 것들 그리고 메타버스들이 성행을 했을 때 보안 이야기들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저점을 올리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진입해볼 만한 각도가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드림 시큐리티한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출전 후보 종목은 드림 시큐리티였고요. 이에 대응하는 주식와이프님의 마지막 출전 후보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번 기업은 2차 전지 소재 기업인데요. 주쌤이 주식 빅리그 통해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리튬 그리고 소재 관련주까지 정말 골고루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시를 도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받는 주력 섹터이기 때문에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주쌤이 계속 발굴을 해오는 거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쌤이 가져온 세 번째 종목은 태경산업이라는 기업인데요.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저가 배터리로 리튬 인산철 이제 배터리로 계속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압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국내 배터리 3사 쪽에서는요. 하이만간 제품 개발로 계속해서 대응에 나서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하이만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3원계 제품보다 좀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에너지 밀도는 또 비슷한 수준이라서 오히려 이 중국의 그 LFP 배터리를 압도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배터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태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페로 망간 및 실리콘 망간을 생산 판매를 하고 있고 역시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높은 수준. 심지어는 이제 1위까지도 지금 엿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쌤도 좋아하는 그런 밈이 있잖아요. 세계 최초 그리고 세계 1위, 세계 유일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밈까지도 이제 붙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흐름 유도 전망에 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 기업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수혜를 받고 있어서 주가상으로는 아직이지만 매출액상으로 봤을 때는 기존 2019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 5천억 원에서 7,700억 가까이 지금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무려 5배 정도 가까이나 성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경산업 2차 전지 그 소재주로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종목 가지고 왔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약 한 2개월 정도 지금 행보 구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미 앞전 지금 1월 달 구간에서 거래량 들어와 주면서
보면서 매물 소화하는 움직임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6,700원 구간대 다시 한번 더 재차 돌파하게 된다면은 추세상 상승 전환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경산업은 저는 아직까지도 사실 시세가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월봉상으로 봤을 때 기존의 매물대 구간만 좀 크게 돌파를 해준다면은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로 좀 나아가지 않을까라고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목은 태경산업으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출전 후보 종목들을 각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출전시킬지 기대가 되는데요. 출전 후보 종목들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출전 종목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님의 출전 종목을 선정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영재 전문가님의 출전 종목부터 들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을 선정하셨을까요? 드림 시큐리티를 선정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도 좋고 네. 저는 메타버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네. 오기는커녕 지금 발자국도 지금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갈 자리가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스닥 종목들이나 코스닥 섹터의 특징은 항상 꿈과 희망이 있는 종목들이 갑니다. 과거에 제약바이오가 한참 올 때도 제약바이오가 실제로 결과적으로 누구나 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신약이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정도 막 몇십 조짜리 회사, 시장, 몇백 조짜리 시장에 이 시장이 만약에 만들어지면은 이 정도의 매출이 올라갈 거야. 이 꿈과 희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꿈과 희망이 있는 섹터로 우리가 코스닥은 특히 눈을 기울여야 된다. 그중에 메타버스 섹터가 가장 두드러지는 우리의 밀접한 그리고 손에 잡힐 수 있는 꿈과 희망이 있는 섹터라고 생각이 되고 그중에서도 실적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제약바이오는 정말 실적 안 나온 종목들 우수수 떨어져 내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종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보안 문제는 앞으로도 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도 기대된다라는 측면에서 드림 시큐리티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현재 3,470원인데 한 3,500원 언더에서는 충분히 담아볼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매수가는 현재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짧게만 잡아도 한 4,500원대 전에 이제 올라갈 때 저항을 맞았던 자리 정도 구간을 1차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구간이면은 일단 충분히 닿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 이상도 갈 수 있는데 그때 나중에 2차 목표가를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밑에 있는 하방이 깨지면 안 되겠죠. 3,000원을 손절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출전 종목 드림 시큐리티고요. 목표가 4,500원, 손절가 3,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에 대응하는 주식와이프의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네, 저는 두 번째 출전 종목인 상하프론테크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금 150에 해당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쌤이 수익률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중소형주 위주로 출전 종목 가지고 오다가 그래도 우량 섹터군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유보율도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런 전기차 관련 이슈와 함께 앞으로 계속 성장 산업인 수소차 관련된 이슈들도 같이 함께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 계속해서 주목해 보면서 볼만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딱 오늘 구간에서 갭상승에서 음봉으로 빠져주면서 매수 구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고요. 손절가, 단기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부터 한 32,000원대 부근까지는 1차적으로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 한다는 관점에서 3만 원대에 이탈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이제 1차 매수한 상태로 들고 가셔도 괜찮기 때문에 단기 손절가만
3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전에 이 종목이 7만 8천 원대까지 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 목표 구간 또 주쌤이 보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1차 목표가 도달하면은 그 다음에 제가 또 상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1차 목표가 도달했었죠. 상하프론테크 1차 목표가는요. 지금 주봉상 120주선 기점으로 좀 잡아드릴까 하는데요. 이 구간이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일시월성 구간대에서 저항받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목표 구간은 일단 1차로 4만 원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대응하는 종목은요. 상하 프론테크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만 원으로 가격 밴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세워보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 이야기, 투자 포인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종목 선별하시라 고생하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언제나 오후 2시에 주식 빅리그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죠.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주식 와이프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샵 3772번 역시나 문자 상담 번호가 열려 있습니다.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QR코드 스캔하시면 주식 와이프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주식 빅리그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